혹시 지금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본인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고 있진 않으신가요? 물론 이에 정답은 없지만 시대가 점점 나이가 들면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특히나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는 순간 버려졌다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입을 닫아버리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요양원은 부모 입장에서는 절망의 끝이며 평생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과 상실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니 자식에게는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그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자식들의 말을 따르는 것뿐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에게 더 줄 것이 없나 고민합니다. 다음은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자식들 힘들까 면회 오지 말라는 어머니의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몇 달 만에 허락된 면회 시간은 딱 15분이라고 했다. 모녀간의 정을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회였지만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안색도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 요양원의 면회를 사전 예약하고 시장 떡집을 방문했다. 면회 당일 떡이 나오는 시간을 확인한 후 떡집에서 만들어 놓은 강정을 찜해 놓고 왔다. 떡이 제일 먹고 싶다는 엄마. 면회 갈 때마다 빠지지 않는 간식거리다. 떡 중에서도 팥시루떡을 주문했던 엄마의 기호가 이번엔 맷떡으로 옮겨졌다. 찰떡이 틀니에 붙는 바람에 먹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면회 하루 전 엄마에게서 면회를 오지 말라는 전화가 왔다. 하룻밤 사이에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거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다. 전화가 차라리 낫지. 그쪽은 얼굴 보면 뭐터냐? 가고 나면 안 보느니만 못혀. 누가 왔다 가면 며칠이나 맘이 아프고 서운혀. 그런 깨우지 마. 내 말이 맞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지. 밤새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잠을 설쳤을 엄마. 면회를 위해 차를 몰고 먼 길을 와야 하는 자식들의 수고도 맘에 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15분도 시덥지 않았을 것이다. 내 대답이 미심쩍은지 엄마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알겠어를 10번쯤 주고받고 나서야 통화가 끝났다. 언제부턴가 멀리 살고 있는 언니들이 올라치면 엄마는 안절부절 못했다. 뭘 해줘야 하나? 무슨 음식을 만들까? 올라가는 길엔 뭘 줘서 보낼까 등등으로 고민이 한보따리였다. 흡족한 답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엄마의 말은 비슷했다. 자식들을 배웅하고 헛헛해할 마음까지도 미리미리 다독여 놓아야 하는 여린 엄마. 50 중반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집안 대소사를 언니 둘의 의지에서 치렀다. 서울에 살게 된 딸들이 생각만큼 자주 오지 않을 때 기다림이 커지면 섭섭해지고 그게 계속되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야 버틸 수 있었다. 오랜만에 온다는 소식도 양가 감정으로 뒤숭숭했다. 반갑고 야속하고 속으론 기다렸으면서도 대천말로 속내를 드러내는 엄마의 말투가 있다. 뭐 하러 온다냐? 왔다 가면 서운하기만 헌디. 지들만 편하려고 그러지.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 대신 소리 없이 장을 보고 딸들이 오면 먹게 할 음식을 장만해 놓았다. 그러고는 막상 언니들이 오면 서성거리느라 엄마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나는 네가 옆에 있으니 그거면 됐다. 남편처럼 의지했던 언니들이 가고 나면 휘청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그나마 옆에 막내딸이 사는 걸로 위안 삼았다.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누가 알겠는가. 자식은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걸 엄마를 보면서 알았다. 오지 말라고 했지만 딸과 며느리가 반갑지 않을 리는 없다. 마스크를 쓴 채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요양보호사의 감시하에 15분. 초침이 15바퀴를 도는 동안 전화로는 알 수 없는 엄마의 안색과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엄마의 마스크가 자꾸 내려오는 바람에 요양보호사의 손길은 엄마의 마스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어수선함 속에서도 우리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간식을 건네받은 엄마가 당신의 빈손을 내려다보며 아쉬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줄 것이 없네. 엄마, 자식들한테 다 줘서 없는 거야. 그동안 넘치게 받았어. 병든 엄마를 집에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다. 그것만이 최선의 효도라고 생각해도 마음뿐 행동으로 옮길 자신은 없으니 떠오르는 생각도 사치스럽다. 효도의 차선책의 마음을 더 쏟기로 다짐했다. 더 자주 전화하자. 15분 면회라도 망설이지 말자.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떡도 나눠 먹고 송편이 쫀득하니 너무 맛있었다며. 강정은 두고두고 먹으려고 넣어놓았단다. 밝은 목소리가 내 안의 먹구름을 걷어준다. 보고 오길 잘했어.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두려움보다 자식들이 맘쓰는 것을 더 걱정하고 어릴 적 못해준 것에 대해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양원에서 발견된 어느 어머님의 일기입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네 애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입 떨어 네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네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틀어진 젖꼭지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말거라. 네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네 몸 건사 잘하거라. 살아생전에 네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나의 아들아. 네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자식들 평안하고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어릴 적, 젊은 시절이 어땠는지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처럼 아기였을 때가 있고 청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협회 뉴스지의 크리스마스 판에 실린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죽기 전 남긴 시의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런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죠.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지켜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온몸을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만약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데 간다고 설명하고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면 부모님은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아들과 어머니 둘의 상의 끝에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셨던 사연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데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요양원이었습니다. 그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기저귀를 가져가야 하지만 깜빡한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남기고 집에 기저귀를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당뇨로 말씀을 못하시고 힘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아들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가지 말라고 신호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다시 기저귀를 가지러 갔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무리 말하기 힘들어도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시더라도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잘 설명하고 시간 될 때마다 잘 찾아뵙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들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힘들게 면회 오지 말라고 해도 사실 그것은 자식들 고생할까봐 그런 것이지 막상 오면 누구보다 좋아하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도 되도록 아주 짧은 면회 시간이라도 찾아뵌다면 그날의 기분 좋은 행복이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지내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요양원, 요양병원 가는 것이 즐겁게 가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